그러면 선진국에서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미네랄 함량이 많다라고 해서 그걸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브로콜리가 500kg입니다. 근데 한국은 자그마치 1993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나 미주에서 브로콜리가 미네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그마치 함초는 거의 브로콜리 3배 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네랄 함량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가장 근본이 미네랄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함초를 드시면 이렇게 미네랄 함량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뭡니까? 잘 아시죠? 바로 인삼, 홍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홍삼 도탁해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좋은 걸 느끼겠죠. 그런 특별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함초는 단 한 달에 5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확실히 느낍니다. 첫째, 변이 잘 나오든 소변이 잘 나오든 잠을 잘 자든 꾸준히 드시면 체력을 맞게 하는 게 바로 함초예요. 이렇게 좋은 함초인데 함초가 짜기 때문에 또 맛이 없기 때문에 드시다 말다 흉내만 내요. 근데 함초는 짜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함초를 개발하면서 함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 함초는 짠데 짜게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제가 고발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짜게 먹어도 좋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다 소명을 했어요. 그러면 함초는 단순히 짠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짠 소금 속에 칼륨이라는 비료도 아주 환상적으로 궁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 우리가 해로운 게 아니고 더욱 좋다. 이렇게 과히 표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쪽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 없겠는데 이 나트륨 속에 이렇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구리, 릴, 망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단순히 짠 것만이 아니죠. 근데 우리 실안에서 특산물이 뭡니까? 천일염. 천일염이잖아요. 그럼 천일염도 좋아요. 근데 천일염은 바닷물과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결정체가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내 함초는 짠 곳에서 자라면서 염분을 섭취해요.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고 식물이 거른 소금이기 때문에 일반 천일염과는 똑같지 않다. 짠맛은 비슷해도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좋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 사업이 뭐냐? 다사랑이라 해서 마시는 차 있죠.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농촌 지도사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제 기술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맨날 그 파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저희 밭에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뽕나무도 심고 누유도 키우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이걸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공교롭게도 뽕잎차, 감잎차, 두충차 이런 것을 상품화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한동안은 돈을 세기도 힘들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연히 강화도에 낚시를 갔다가 염전 노인네한테 이 함초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갯벌에서 그때 뭐 아시죠? 그때는 공이 없어가지고 돼지 오줌볼을 바람을 넣어가지고 공을 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때 그 뻘밭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게 바로 함초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함초가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함초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잘못 만지면 부정을 판단해서 소위 거정계라고 이렇게 취급되어 있고 또 염전 주변에 짠 것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럼 염전 주인들은
이게 자라면 그늘이 져서 물이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저기 강화도나 저기 홍성 이런 쪽에서는 이 함초를 민간 약초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 섬마다 조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홍성에 어느 저희를 갔더니 배를 타고 갔더니 선생님이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래서 내가 함초를 연구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함초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착장에 도착해 뻘밭에 가서 이제 조사를 달면서 그걸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바로 이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배를 전수했던 그 노인께서 하신 얘기가 선생님 이것은 함초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월경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경초. 월경초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사연을 알아보니까 월경초는 뭐냐. 달월, 8월, 달월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 생리 있죠. 월경. 그러면 섬에 처녀가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8월 달밤에 동네 사람들 창피하다고 몰래 바닷가에 가서 이걸 뜯어서 과서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약이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걸 아셨는지 정말 신기한 얘기죠. 근데 사실 함초를 이렇게 여성들이 섭취하면 여성들 생리통이 없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또한 폐경된 여성이 이걸 꾸준히 드시면 간혹 생리가 다시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제 연구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초를 수확을 해서 그걸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섬마다 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는 소위 이걸 월경초라고 얘기를 하더라. 또 제가 이제 진도, 안도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도 역시나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제가 조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신 이야기가 이게 함초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떼떼기 풀이라고 불렀습니다. 떼떼기 풀이래요. 그게. 그래서 왜 이게 떼떼기 풀입니까 했더니 그때는 뗄감이 없으니까 소 여물을 쓸 때 바닷가에서 이걸 배다가 좀 이렇게 말려놨다가 그걸로 이제 소 여물 쓸 때 뗄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딱 맞는 얘기예요. 함초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건조가 돼도 염이 있기 때문에 좀 축축해져요. 근데 활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함초에 씨들이 묻혀있어요. 씨들이. 그럼 씨가 불에 타면서 땡땡땡 하고 터지면서 활액이 좋으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은 진도나 안도 쪽에서는 이거를 함초로 하지 않고 떼떼기 풀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또 이 외에도 뭐 거등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안하고 무안, 목포 쪽에서는 함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실까요? 행했대. 행했대라고 그랬습니다. 행했대. 행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했대. 상여. 상여가 나갔을 때 상여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상여를 밀고 나갔잖아요. 행했대, 상했대. 이거를 만지면 부정을 탄다. 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통칭 행자라고 불렀습니다. 행자. 행자라고. 근데 행자라고 하는 개념은 한 가지 이름이 아니에요. 함초 말고도 여기에 유사한 염생식물이 같이 공존을 해요. 소위 해홍, 칠면초, 나문재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나문재는 어렸을 때 부드러울 때는 나물로 많이 먹었어요. 근데 크면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병을 유발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근데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통칭해서 함초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 함초를 어떻게 먹을까? 분말 하나 해보세요. 봉기. 큰 거. 함초 어디에서 튀기는 이 조가 있습니다. 판단을 좀